현진아, 연락 돼? 안녕하세요, 형님. 엄마가 그러던데 이번에 전원주택 지을 거라며? 아, 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3년이 넘었고 명훈 씨도 내년에는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라 미래를 생각하면 지병이 있으신 어머님과는 같이 살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하긴 그렇겠네. 어머님 방이랑 주방도 따로 만들어 놓을 예정이에요. 그런 걸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나 보네. 네, 맞아요. 그럼 나는 최소 4평 이상의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해줘. 네? 내가 또 이것저것 모아놓는 성격이잖아. 그니까 수납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 저기 형님, 어머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뭘? 형님은 이번 기회에 독립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아, 뭐 그런 말이 있긴 했지.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노력 중이란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꿈을 쫓는 것도 좋긴 하지만 슬슬 혼자서 돈 벌 생각도 하셔야 할 텐데요. 걱정 마. 언젠가 만화가가 되어 갑자기 돈을 확 벌기 시작할 거거든. 지금은 내 재능에 선행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 투자라고 해도 10년이 넘어가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나는 대기만 성형 인간이라고. 뭐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내 방은 아까 말한 대로 해줘. 명훈아, 일 끝나면 답 좀 해줄래? 형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조금 전에 일 끝났어. 지금 집 가는 버스야. 고생 많았어. 누나가 뭐 사고라도 쳤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새로 짓는 집 말이야. 아무래도 형님도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봐. 방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아까 엄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자취하란 얘기를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만화가가 어쩌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다는데 누나 그림 실력은 10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아. 딱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입만 살았지 뭐. 아, 이건 좀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네. 그거 하려고? 일단 엄마랑 상의 좀 해볼게. 누나가 또 뭐라고 하면 건축업자랑 조정하는 건 전부 다 내가 맡고 있다고 말해. 알겠어. 형님이 너한테만큼은 함부로 못하니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쓴소리하는 역할을 나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아직 좀 더 귀찮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한 대로 하자. 응, 알겠어. 1년 후 이사 당일. 현진아, 내 방 짐은 언제 옮겨줄 거야? 짐도 다 내가 직접 쌌는데 옮겨주는 것 정도는 해야지. 형님 짐은 다른 트럭으로 마지막에 옮긴다고 들었어요. 아마 저녁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 그럼 그때까지 좀 자고 있을게. 그날 저녁. 아니, 현진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화 좀 받아. 왜 그러세요? 아니, 왜 큰할배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큰할배요? 우리 할아버지의 형 말이야. 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사람 엄청 무섭단 말이야. 아, 그러셨구나. 저는 한 번밖에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몰라도 되니까 얼른 좀 데리러 와. 아니, 근데 엄마랑 명훈이는 대체 어디야? 너도 마찬가지고. 이미 출발했죠. 뭐? 아니, 왜 나만 두고 가는데? 네? 형님 설마 저희랑 같이 살 생각이셨어요? 당연하지. 뭔가 내 짐은 큰할배 아는 사람 쪽으로 보내진다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살면서 일하라고 그런다고.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단 말이야. 죄송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 됐고. 얼른 좀 데리러 와. 내 짐 싹 다 트럭에 실리고 있단 말이야. 아니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사 일은 다 명훈 씨가 맡고 있고 저는 그냥 명훈 씨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가는 집 주소 알려줘. 짐은 됐으니까 몸이라도 가야겠어. 그럼 명훈 씨랑 얘기해 주실래요? 명훈이랑 엄마 핸드폰에 연락이 안 되니까 너한테 연락하는 거잖아. 누나, 나 명훈인데. 어? 내 핸드폰은 누나 차단해놔서 이걸로 연락하는 거야. 뭐? 차단을 해? 왜? 뭔가 착각하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줄게. 일단 몇 번씩이나 말했지만 우리는 누나랑 같이 안 살아. 뭐? 무슨 말이야?
내 방도 있는 거 아니었어? 4평 넘고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난 분명 현진이한테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같이 안 산다는 건 엄마한테도 들어서 알 거 아니야. 그래도 만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뭐 일하고 자취해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그럼 만화가는 언제가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지난 10년 동안 만화 몇 작품이나 끝까지 그렸어? 출판사 편집부에 가져간 적은 있고? 공모전에 출품한 적은? 그거는... 만화를 그리는 데 필요하다면서 아빠 돈으로 컴퓨터에 모내하면서 사놓은 기기들도 다 결국 웹서핑하면서 영상 보거나 웹툰 보거나 아니면 SNS 열어놓고 멍 때리는 게 다잖아. 그건 정보 수집하는 거거든? 만화 그리려면 최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봐야 만화를 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뭐? 그리고 있거든? 일러스트 사이트에 있는 누나 계정 나도 알고 있어. 뭐? 솔직히 누나보다 잘 그리는 사람은 천지에 깔렸고 처음 그림 올린 후로 8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도 발전이 없잖아. 아니, 그림도 반년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것도 전부 한 장짜리 이상한 낙서 같은 그림만 그려놨지 만화를 올리는 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네가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있거든? 업계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누나가 뭐 착각한 거 아니야? 뭐? 누나 말이야. 한 라이트 노벨 작가한테 자작 일러스트 몇 번이고 보내고 그랬지? 제 일러스트 좀 편집부에 꼭 추천해주세요. 라든가 분명 마음에 들어할 거예요. 라든가 언젠가 저랑 같이 일해요. 라든가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역시 모르고 있었구나. 그 라이트 노벨 작가 담당 편집자가 경수 삼촌이야. 뭐? 아니 진짜로? 뭐야? 친척 중에 그분이랑 연이 닿는 사람이 있었다니 대박! 좀 더 빨리 말해주지 그랬어. 아니 본론은 그게 아니야. 경수 삼촌은 혼자서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일하면서 많은 프로들의 일러스트를 직접 봐온 사람인데 누나 일러스트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막 칭찬해준 거 아니야? 와, 내가 더 잘 그리겠네 라더라. 에? 누나는 지난 10년 동안 만화가를 지망한다고 말하면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냥 백수라고. 야!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해라. 엄마 아빠한테 매번 듣던 소리잖아. 나도 몇 번이나 말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귀를 꾹 닫고 안 들은 건 누나야.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문 학교도 있는데 가려고조차 하지 않았잖아. 자취하라는 얘기도 다 무시하고 집조차 알아보지 않은 것도 누나 본인이야. 아니 그래도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는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지. 나나 엄마나 같이 안 살 거야. 앞으로는 혼자 살아. 이제 더는 못 도와줘. 라고 분명히 말했어. 얘기를 꺼내고 나서 1년이나 기간을 줬는데도 그 기간을 활용 못한 건 누나야.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살 곳이랑 일할 거리를 준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야,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단 말이야. 꿈을 쫓는 건 딱히 안 말려. 큰할아버지도 누나가 하고 싶으면 안 말릴 거라고 하더라. 하지만 먹고 살 돈은 직접 버는 게 조건이야. 싫어. 난 엄마랑 너랑 살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애도 아니고 때 좀 그만 써. 사회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도 좀 느껴보란 말이야. 그럼 간다. 야, 싫어. 두고 가지 말란 말이야. 그 후 결국 제 시누이는 가족 중에 가장 파워가 센 큰 할아버님에 의해 한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되고 식당도 있어서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은 기숙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항이라도 하려 했는지 단식 투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큰할아버님의 방침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린 결과 공복을 참지 못해 3일 만에 항복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 선배한테 혼나가면서 오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손재주가 꽤 좋아서 지금은 일을 척척 해낸다고 하네요. 익숙하지 않은 생활로 잠깐 동안은 힘들겠지만 우선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이죠. 이제는 형님이 하는 걸 봐서 어떻게 해나갈지를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 자기야.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말해봐. 나 회사 잠깐 좀 쉬고 싶어.
왜? 계속 다니기 많이 힘들어? 아무래도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오후만 되면 몸이 엄청 가라앉네. 어쩔 때는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어. 부장님이 사정을 많이 봐주시기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다니긴 어려울 것 같아.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욕심내서 한다고 했나 봐. 그래, 자기가 무리하기는 했어. 아무리 말기는 아니라지만 암이 무슨 감기도 아니고 치료 병행하면서 회사는 무리였어. 난 자기가 그만둔다고 하면 언제든지 찬성이야. 자기 몸이 먼저지. 아픈 몸인데 회사 다니게 해서 내가 더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일 욕심 많아서 자기 말 안 듣고 우겨서 다니겠다고 한 건데. 아무래도 치료 다 하고 완전히 회복하면 다시 일 시작해야겠다. 그래, 우리 마누라 능력도 좋아서 완치하면 어느 회사든 데려가려고 난리겠지? 회사 그만두면 아마 퇴직금은 8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당신 거기 꾸준히 오래 다녀서 퇴직금도 많이 나오네. 그걸로 당신 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기한테 미안하고 고마워. 나 이렇게 아프고 아기 갖기도 힘든 몸인데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아기 없어도 난 당신만 건강하면 돼. 그런 걸로 미안해하지 마. 가능한 빨리 회사에 이야기해서 잘 정리하고 나와. 그동안 고생했어. 고마워. 오늘 저녁에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좋아. 이따 집에서 보자. 예, 수영아. 네, 어머니. 현종이한테 들었는데 회사 그만두었다면서? 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가 돼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암은 병도 아니라는데 넌 꽤 아픈 걸 티내고 싶은 모양이구나. 네? 그게 아니라 진짜 힘들어서요. 저도 웬만하면 치료받으면서 계속 다니고 싶었어요. 암 치료 빨리 끝내고 복귀해서 돈 벌어야지. 애도 없는데 여자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남들이 손가락질한다. 네, 그렇잖아도 몸 괜찮으면 언제든 다시 일할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 회사 꽤 오래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나왔니? 그건 왜 여쭤보세요? 시어머니가 돼서 그런 것도 못 물어보니? 8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쉬는 동안 그걸로 놀고 먹을 생각은 아니지? 네, 아무래도 제 수입만큼이 줄어드니까 잘 저축해놓든 적금을 들어서 비상시에 잘 운용하려고요. 그럼 퇴직금도 탔겠다. 네가 성의껏 우리 현주한테 용돈 좀 주거라. 애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하는데 올케가 돼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얼마가 적당하려나? 한 4,500만 원이면 애가 좋아하지 않겠니? 제 퇴직금으로 아가씨 용돈을 주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8천만 원이나 탔다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너랑 띠동갑인 한참 어린애야, 애. 지난번 명절 때도 제가 봉투에 넣어서 조금 드리고 책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다 주고 그랬는데 퇴직금에서 4,500만 원을 아가씨 용돈으로 주라고 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걔가 너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좀 잘 따르니? 너 내가 왜 이렇게 매정하니? 그렇잖아도 요즘 서류 나온 거 다 떨어지고 기죽어 있던데 이럴 때 너가 좀 응원해주면 좋잖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은 잘 모아놨다가 현정 씨랑 진짜 필요할 때 쓸 거예요. 제 치료가 언제 끝나서 다시 일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돈 있다고 마구잡이로 쓸 수는 없어요. 현주한테 용돈 주는 게 마구잡이니? 너 말 한번 엄청 서운하게 한다. 너 일 쉬어서 앞으로 현주한테 못 줄 용돈 한꺼번에 몰아서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게 아까운 거냐?
아깝다기보다는 저희도 미래 준비를 해둬야 하니까요. 미래 준비 2번 했다가는 아주 시댁이랑 연 끊을 스타일이네 얘가. 아휴, 됐다. 현주가 알면 아주 서운해하겠네. 제가 따로 아가씨한테 연락할게요, 어머니. 한 달 뒤. 어머니, 전화하셨었어요? 그래, 집에서 노는 애가 전화도 한 번에 안 받고 뭐하니? 냉장고 청소 좀 하느라 못 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너 그 받은 8천만 원 퇴직금 잘 갖고 있는 거지? 네, 그건 또 왜 여쭤보세요? 현주가 아마 이번에 취업이 될 것 같다. 그래요? 취업 확정이 된 거예요? 괜찮은데 면접 봤는데 그쪽에서 현주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고 임원 면접도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거의 붙은 거 아니겠니? 그래도 아직 확답은 받은 상태는 아닌 거네요? 넌 재수없게 다 된 밥에 재 뿌리니? 거의 다 됐다고 봐야지. 네. 그런데 그 회사가 좀 멀어. 집에서 1시간 거리야. 그래서 말인데 현주한테 차를 하나 사줄까 해. 첫 차고 하니까 중고로 샀으면 하는데 경차는 또 너무 위험하니까 2천만 원 안에서 중형차 정도로 해줄까 한다. 너가 갖고 있는 8천만 원에서 1,000만 원만 좀 보태거라. 네? 아가씨 차 사는데 1,000만 원을 보태라고요? 그래, 너 몇 번씩 말하게 하니? 현주 취업도 축하해줄 겸 마침 너 돈도 있으니까 애 차 사는데 퇴직금으로 원조 좀 해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 퇴직금으로 아가씨 차 사는데 보태라니요. 너한테 돈 전부 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보태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힘드니? 넌 그렇게 아껴서 도대체 얼마나 잘 살려고 하는 거야? 저 아프지만 않았으면 저 퇴직금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꾸준히 회사 다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돈은 제 건강이랑 바꾼 돈이라고요. 그걸 아가씨 차 사는데 주라고 하시는 건 좀 너무하세요. 그러게, 누가 너 보고 안 걸리라고 시켰니? 너가 아프고서는 누구한테 똥물을 엎으려고 해. 그리고 네가 800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8천만 원이나 받았는데 그 정도도 진짜 못 해주는 거니? 안 걸리라고 시켰나니요. 그리고 제가 똥물을 엎다니요? 말씀이 지나치세요, 어머니. 저 아프고 나서 어머니 저한테 치료는 괜찮냐, 상태는 어떻냐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픈 게 죄인인 것 마냥 저를 대하셨잖아요. 그럼 아픈 게 자랑이냐?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지만 말이라도 걱정을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치료 때문에 회사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위로 한마디 안 해주시고 이제 돈 못 벌어서 어떡하냐는 말만 100번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이제는 아가씨 차 사는 것까지 보태주라고 하시다뇨. 정말 너무 속상해요, 어머니. 말 한 번 했다가 아주 시어머니 잡아먹을 기세네 얘가. 사실 현주 차 얘기 말고도 우리 집에도 좀 보태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도 못 붙이게 생겼네. 네? 어머님 댁이요? 그래, 이번에 집 내부 리모델링 할까 생각 중이라 네 퇴직금 좀 보태라고 말할 참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이사 갈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서 평생 살 건데 새 것처럼 싹 다 뜯어 고치고 기분 좋게 살까 했는데 너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 무서워서 돈 얘기 꺼낼 수나 있겠니? 그 집 리모델링 하려면 최소 3-4천만 원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너한테 말하려고 했다잖니. 시부모 노후 좀 편하고 안락하게 보내겠다는데 이렇게 눈치를 줘서야. 아유 내 팔자야.
아가씨 차에 집 리모델링까지. 어머니, 정말 저한테 너무하세요. 내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어머니가 앞으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든지 제 대답은 다 노예요. 제 퇴직금은 한 푼도 안 쓸 거예요. 어휴, 애가 보자 하니까 진짜 너랑은 말 안 통한다. 현종이랑 따로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아휴, 시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1도 없는 천하의 쓸모없는 것. 더 말씀하셔도 전 이제 안 듣겠습니다. 아휴,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언니. 네, 아가씨.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어머니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어머님이 먼저 선 넘으셨어요. 시댁을 이렇게 깔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깔본 적 없어요. 어머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 가족 아니었어요? 제가 좋은 회사 들어가면 언니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차 살 돈 조금도 못 보태줘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 남은 여생 여기서 좀 편하게 살겠다는데 언니 그 돈 많은 걸로 도와주면 좀 고맙겠어요? 아가씨도 좀 너무하네요. 그 퇴직금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아파서 회사 그만두고 받은 거 뻔히 알잖아요. 아무리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병원비가 커버된다고 쳐도 혹시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돈을 함부로 손댈 수 있겠어요? 제가 약간의 성의 표시는 할 수 있다지만 차 살 돈 절반이랑 리모델링비 전부를 내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너무하다고 할 거예요. 언니, 아프고 나서 아주 생색이 많이 늘었네요. 제 주변에 암 걸린 사람들 다 치료받고 지금 멀쩡히 잘만 살아요. 왜 언니만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난리예요? 네? 생색이라뇨. 그래도 암은 아직 큰 병이에요. 아가씨도 저한테 위로 한번 안 해주고 돈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와, 말 안 해도 걱정은 하는 거죠.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요? 다 됐고, 그래서 결국 언니는 내 차랑 엄마 집 리모델링비 못 내주겠다 이거죠? 미안하지만 그래요. 언니, 동식 오빠 알죠? 차동식. 아가씨가 동식이를 어떻게 알아요? 자세히 말할 건 아니고 건너 알게 됐는데 그 차동식 오빠랑 언니가 사귀었었다면서요? 네, 현종씨 만나기 한참 전 일이에요. 1년 동안 동거까지 했었다는데 그것도 맞고요? 네? 네, 그걸 아가씨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거 없고요. 언니 동거했던 거 우리 오빠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났다는 건 알지만 동거 얘기까지 굳이 하지는 않았어요. 언니가 하도 기고만장하게 나오니까 나도 뭔가 카드 하나는 들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빠가 언니 예전 남자친구랑 동거까지 했다는 거 알면 뭐라고 할까요? 불쌍한 우리 오빠. 그런 줄도 모르고 언니 착한 줄 알고 결혼까지 한 거잖아요. 이거 엄연한 사기 결혼 아니에요? 애는 안 낳았어요? 뭐 감추는 거 더 없어요? 사기 결혼이라뇨. 애도 없고 단지 동거만 했을 뿐이에요. 동거했던 게 불법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당당하면 오빠한테 왜 말 안 했는데요? 그야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빠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언니한테는 이제 옵션이 생겼어요. 언니가 돈 대주고 이걸 제가 무덤까지 평생 입 맞고 갈까요? 아니면 오빠한테 다 까발리고 이혼당해볼래요? 어머님에 이어 아가씨까지
진짜 대단하네요. 제가 퇴직금 안 내놓는다고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아픈 사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다양하게 스트레스 줄 생각을 하다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에 흔들릴 거였으면 진작 돈 줬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더욱 못 주겠네요. 다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럼 두고 보자고요. 몇 주 뒤. 여보, 오늘 치료 잘 받았어? 병원 같이 못 가서 미안해. 자기 오늘 중요한 미팅이라며. 혼자 가도 괜찮아. 선생님이 점점 호전되고 있다고 하시네. 기분이 아주 좋아. 진짜? 우와, 너무 잘 됐다. 다행이야. 다 자기 덕분이야. 자기가 항상 큰 힘이 돼.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참, 지금 우리 집에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어. 어머님 댁에? 무슨 일인데? 현주 취업될 거라고 다 설레발 쳐놓고 차 산다고 계약금까지 다 걸어놨는데 불합격 통지 받았대. 그래? 어쩐담? 계약할 때 조건부 특이 조항이 있었는데 싸게 하는 대신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거였어서 지금 진퇴양난인가 봐. 계약금 다 잃게 생긴 거 있지. 어휴, 합격 통보 받고 나서 차 샀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알고 보니까 현주 그 계집애 취업 준비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돈 야금야금 타갔던 거 어떤 이상한 놈한테 꿰어서 거기 돈 대주고 있었던 거더라고. 남자가 있었다고? 응. 현주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직업도 없고 게임이랑 술 퍼마시는 백수 새끼라는데. 아휴, 걔한테 홀딱 넘어가서 여태까지 돈 갖다 바치고 있었나 봐. 사실 차 사려고 했던 것도 걔가 사라고 시켰던 거래. 취업 불합격 통보 받은 것도 그런데 그 남자 새끼 일 알고 엄마랑 아빠 지금 뒷목 잡고 넘어가시기 일보 직전인가 봐. 나한테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 어떡해. 아가씨는 또 어쩌다 그런 남자한테. 맨날 똑똑한 척이랑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다니더니 헛똑똑이었어. 나한테 도와달라고 질질 짜던데 나도 힘들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 걔도 세상 무서운 거 알아야 다신 안 그러지.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겠네. 현주를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엄마 아빠 잘못이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결국은. 에휴. 자기한테 퇴직금 내놓으라고 했다는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알아? 그게 어떤 돈인데 그렇게 개념 없이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그래? 자기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때는 나도 같이 감정이 격해져서 안 된다고 거절하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모질었나 싶기도 해. 아니야. 자기가 준다고 했어도 내가 못 주게 말렸을 거야. 당신이 일하는데 엄마랑 현주가 도움을 주기라도 했어. 아니면 병원비를 한번 내줬어. 우리 혈육이지만 너무 창피하고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나는 괜찮아. 오늘 어머님 댁에 들러서 위로 좀 해드리고 와. 됐어. 보고 싶지도 않아. 앞으로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나 오늘 퇴근하자마자 튀어갈게. 저녁 맛있는 거 먹자. 알았어. 1년 뒤. 자기야, 기쁜 소식이 있어. 나 드디어 완치 판정 받았어. 뭐? 진짜? 와, 자기 정말 수고 많았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나 너무 좋아서 지금 눈물 나. 향후 5년 동안 추적 검사는 계속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암세포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래. 와, 너무 기쁘다. 자기가 다시 건강하게 돼서 나 정말 행복해.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다시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뉴질랜드 지사에 좋은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밖에 갈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사장님이 직접 연락이 오셨어. 건강만 괜찮으면 그 직책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와, 당신이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뉴질랜드까지 괜찮을까? 오히려 공기 좋고 자연 좋은 곳이라 더 낫지 않을까 싶어. 내가 가게 되면 거주랑 생활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회사가 100% 부담하고 암 전문센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대. 하긴 뉴질랜드가 자연이 좋기는 하지. 더 중요한 건 연봉이 10억이야. 거주 기간은 내가 있고 싶을 때까지.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 솔직히 나 너무 가고 싶어. 당신이 가고 싶다면 당연히 가야지. 난 당신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할게. 당신 회사 그만두고 나 따라갈 수 있어? 그럼 그 먼 곳을 어떻게 당신 혼자 보내? 난 거기서 농사를 지어볼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우리 신랑 이제 농부로 직업 전환하는 건가? 어쨌든 당신만 좋다면 난 뭐든 다 찬성이야. 우리 거기 가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수영아,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출국이 얼마 안 남았다고? 네, 다음 주에 가요. 그동안 솔직히 네 원망 많이 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너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더구나. 아휴, 그때는 내가 뭐에 쓰였었는지. 아픈 너한테 왜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주워 담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냈는지. 1년 동안 정말 반성 많이 했다. 이제라도 너한테 잘해줄까 싶었는데 이렇게 멀리 간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뿐이구나. 진심으로 사과하마. 너한테 못되게 했던 거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리고 어려서 어리석게 행동했던 현주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걔도 용서해 주렴.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너도 귀한 딸인데 내 딸만 생각하느라 너한테 몹쓸 짓 많이 했던 거 다 용서하렴. 멀리 가서 이제 잘 보지도 못할 텐데 마음에 남은 응어리 다 떨치고 갔으면 한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갈게요. 앞으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다 너한테 했던 거 되받는다고 생각하고 살 거다. 그래도 난 괜찮아. 거기 가서도 부디 몸 건강하고 현종이랑 행복하게 살으렴. 네, 어머니도 아버님도 아가씨도 모두 건강하세요. 저희 부부는 홀가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길에 올랐고 뉴질랜드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못 풀고 엉킨 실타리처럼 안고 살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로 모든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이것 또한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주고 위해주었던 남편의 따뜻한 마음과 역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